안녕하세요. 오늘 바로 그날입니다. 다시 취업을 했고요. 그래서 첫 출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출근하려고 하는데 오늘 하얗게 눈이 내렸네요.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침 나오니까 하얗게 눈이 내려서 좀 빨리 서둘러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자리고 어디서 일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눈이 내려가지고 차가 많이 밀렸는데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첫 출근 날부터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부터 제가 근무하게 될 곳은 혹시 보이실까요? 코리안 에어 보이시죠? 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에서도 화물터미널 쪽에서 근무를 하게 됐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는 오늘 출근해서 자세히 설명 듣고 일을 시작한 다음에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새 직장에 입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틀은 각종 교육과 건강검진 등을 하면서 지나갔고요. 이제 수요일부터 3일간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출근을 하기 전에 제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것만 배웠고 전체적 흐름을 좀 배우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는 간략하게나마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게 됐네요. 우리가 아는 인천공항은 여객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제1 여객터미널, 제2 여객터미널이 저희가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 타러 가는 곳이죠. 근데 제가 일하는 곳은 공항 화물터미널입니다. 공항 화물청사라고 하죠. 그래서 공항철도 타고 가시다 보면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도착하기 전에 공항 화물청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내려서 뒤쪽에 있는데요. 좀 전철역에서 걸어가기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화물청사는 여객기가 아닌 화물기가 도착을 하는 곳입니다. 물론 인천 여객터미널이랑 같이 활주로는 공용으로 사용하고 대신 화물기가 도착을 해서 이곳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항공기에서 화물을 내리고 그것을 가야 할 곳으로 보내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서도 똑같이 가야 할 곳을 보내주는 그런 업무를 진행을 하는 것. 물론 여객기에 실려온 화물들 중에서 고객의 수화물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화물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곳으로 끌려와서 저희가 가야 될 곳으로 이제 보내지게 되는 거죠. 공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공항 화물청사도 마찬가지로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도 일하고, 이게 3교대 내지 4교대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아직 업무를 배우고 있는 단계라서 아침 7시 출근해서 오후 퇴근하거나 아니면 오후 1시에 출근해서 밤 10시 전에 퇴근하는 그런 스케줄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 업무에 대해서 숙달되면은 심야 근무도 아마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한 반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공항 화물청사의 역할은 화물을 다루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화물 자체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최소 1톤에서 3톤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 손으로 직접 다루지는 않고요. 거의 대부분 장비를 이용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하는 업무는 이 장비를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장비와 화물 간의 연결을 해주는 그런 고리를 걸어주거나 아니면 갈 때 것을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항에서 일을 하게 되다 보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장비들입니다. 이 앞에 있는 노란색 차는 터그카라고 불렸고요. 지금은 램프트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도 터그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고요. 이 터그카가 가장 중요한 일꾼이죠. 이 무거운 화물들을 다 끌고 다니고 배포하고 다시 끌고 가고, 심지어 먼 거리에 있는 이동을 할 때도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상자가 보이시나요? 이거는 보통 ULD라고 하는데요. 유닛 로드 디바이스라고,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화물을 보낼 때는 기다란 직사각형의 컨테이너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공기 화물을 효율적으로 싣기 위해서는 직사각형이 아닌 약간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ULD인데요. ULD는 크게 파레트와 이런 컨테이너 모양이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모양도 항공기 몸통에 들어가기 위해서 직사각형이 아닌 약간 깎인 저런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화물 대부분은 저런 컨테이너보다는 일반적인 파레트 위에 층층이 쌓아서 이제 고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오게 되죠.
그리고 저 컨테이너나 팔레트가 얹어져 있는 수레 보이시죠? 저거는 돌리라고 하는데요. 저 ULD를 얹어서 이동하는 수레입니다. 동력이 없기 때문에 저 터그카로 고리를 걸어서 끌고 다니게 됩니다. 마치 캐러반을 끌고 다니는 차량처럼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터그카 한 대에 최고 3대까지, 최대 3대까지 연결을 해서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도 할 수는 있지만 안전 문제 때문에 3개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사람이 하는 역할은 터그카를 운전을 하거나 저 ULD가 얹어진 돌리와 터그카를 연결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화물을 체크하거나 분류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하는 업무 자체가 무거운 화물이 실린 돌리와 터그카 사이에서 사람이 오가면서 연결을 해주고 체크하고 점검을 하다 보니 그 무거운 짐들 사이에서 충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장비를 갖춰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안전 교육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제가 지급받은 장비를 입고 있는데요. 일단 멀리서 눈에 띄게 안전조끼 하고 있고요. 발에 신고 있는 저 신발도 안전화입니다. 건설 현장이나 공사장에서 많이 신고 있는데요. 저 신발 안쪽에는 금속 재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가 떨어지거나 부딪힌다고 해도 발이 다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정강이 부분에 한 각반이죠. 저것도 저 돌리에 부딪히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을 할 때는 저걸 착용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모도 착용을 하죠. 안전모는 작업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업무를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이 됐지만 먼저 일하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얘기를 듣고 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업무의 최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단점입니다. 근무 환경이 안 좋습니다.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제가 처음 출근한 지난주는 영하 10몇 도로 떨어졌었죠. 근데 그때도 야외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춥지만 다들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일을 해오신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스케줄 근무를 해야 됩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일을 했다가 다음날은 오후 1시에 출근해서 밤까지 일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오후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다가 다음날 아침 7시에 출근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이 스케줄은 보통 다음 달 스케줄이 한 달치가 짜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 물론 개인 사정에 의해서 좀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 휴일은 일요일에 주말에 딱 맞춰서 쉴 수는 없고요. 스케줄 근무에 따라서 교대로 이제 돌아가게 돼 있어서 2월달에 있을 구정 연휴 때도 제가 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다음 달 근무 일정표가 나와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급여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에 맡은 거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업무 신입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알바보단 나은 정도 대략 300만원 언더로 받게 되고요. 여기서 추가 근무나 특근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죠. 주의하지 않으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안전장구를 다 착용하고 다리에 각반을 끼고 이렇게 일을 하더라도 제가 잠깐 방심을 하게 된다면은 옆이나 뒤에서 새로운 짐을 갖고 다 붙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장점입니다. 일단 업무 난이도가 낮습니다. 물론 새로 배워야 될 것들은 있지만 막 힘을 써야 되는 육체 노동이라거나 아니면 정밀하게 해야 되는 분수 작업이라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직접 분류를 하고 스마트폰의 앱으로 정리를 하고 제가 적어주고 서극화가 오면은 연결해주고 또 창고 안으로 넣겠으면 가서 연결해서 장비 동작해주고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점입니다.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될 업무만 딱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상당히 낮죠. 대신 날씨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이 받겠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정년이 70살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정규적으로 70살까지 정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직장은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일하시는 선배님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적어도 몇 살부터는 열 몇 살 이상까지 많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처럼 뭐 40대, 50대 명예퇴직하는 이런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뭐 많은 돈을 바라지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 괜찮은 직장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작년 한 해 직장을 잃고 많이 구직 활동하면서 좀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근데 1년이 지나서 이제야 취업을 했네요. 저도 이제 새로운 직장에 적용을 하면서 뭐 기존과 다른 일정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생활 패턴이나 스케줄 자체도 좀 많이 적응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인 여행은 날이 풀리면 가겠지만 근무 일정에 따라서 휴일이 이틀 내지 3일이 이어진다면 평일에 놀러가서 영상을 더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작년에 구직 중인 상태에서 여행 다니면서 찍었던 거는 이제 마음가짐과 표정이 많이 바뀌겠죠. 오늘도 영하 9도 정도로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이제 출근 준비하러 가봐야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